예. 어, 어제 감동스러우셨죠? 예,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매출 성장 빠르게 되고 있고 또 회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3, 4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회원 숫자 지금 이해하는 업체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해서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그 선에서 별로 늘어나고 있질 않아요. 3위 하는 업체는 한 5만 명 정도에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는 1년에 한 30만, 4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빼고도. 해외에 지금 회원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매출 신장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회장이 잘생겨서 그렇다는 둥. 예, 근거 없는 거고요. 잘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을 잘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의도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경영 목표가 세계 성공 1번이죠. 두 번째,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초일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창업 당시에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최고 직급까지 나온 상황이면은 정말 초일류 기업 또 유통의 허브가 될 조짐은 보이는지, 과연 고객들은 성공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하고 얘기하는 것 말고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고객의 성공, 우리는 소비자, 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겠죠. 물론 두 가지 소비자도 하면서 사업자도 하고 있고 그냥 소비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회원의 거의 80%, 85% 정도는 그냥 단순한 소비자입니다. 뭐 돈 벌고 뭐 이런 거, 물건 싸고 좋아서 쓰고 있다. 어떤 분들은 한참 쓰다가 1년, 2년 쓰다가 그 회사 다단계 회사였어요? 나 모르는 경우도 제법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물건이 싸고 좋아서 쓰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분은 소비자로서는 성공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가서 사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샀더니 다만 얼마라도 싸더라, 훨씬 품질의 만족도가 높더라. 그 얘기는 결국은 소비자는 싸고 좋은 물건을 쓰는 것이 성공적인 소비다 하는 거예요. 저희 애터미 성공적인 소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철저하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한 거예요. 우리의 경쟁 대상은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판 회사, 저희와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고 일반 유통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그래야 절대 품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터미는 성공적인 소비를 하는, 고객을 성공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에게 과연
좋은 사업의 기회가 되고 있는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자식에게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계속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직업마저도 내 자식들이 이 직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은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직업들은 매우 또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우 진입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타고난 재능, 타고난 머리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은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자, 우리 애터미 사업은 자식들에게 하라고 할까요, 말으라고 할까요? 우리 성공자들 예? 당연히 우리 김경숙 크라운 가족 분들은 보면은 거의 50명 정도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어요. 애터미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가족이 총 받아가는 수당이 아마 몇 억에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가족들이 한 50여 명이 이렇게 받아가는 금액을 따지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가족 또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이 사업을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권하고 싶은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로얄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업자로서 성공을 시키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GSGS 전략,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를 하겠다.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서 전 세계에다 유통을 하겠다. 한국 물건만 해외로 들고 나가서 파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지사에 지금 들어나가고 있고, 그 팀들이 회사로 발전을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텀이라는 유통회사가 있는데 유통 그룹이 있어요. 이제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룹이 되는 거죠. 소싱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판매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비타민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다가 파는 거예요. 미국에도 팔고 한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루에 몇 컨테이너씩이 나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후추를 가져와요. 후추로 정평이 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후추가 캄보디아에서 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캄보디아의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거 나도, 왜? 캄보디아는 인구가 한 2천밖에 안 돼요. 2천만 명이 우리 거를 써주는 것보다도 후추 한 푼 못 가지고 한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인도에도 팔고 쫙 전 세계에 다 팔다 보니까 애터미 캄보디아는 수입해서 파는 것보다도 캄보디아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SGS 생기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담당자 한 명부터 시작을 해서 부서가 되고
커지면 이제 회사의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처음에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을 안 해요. 예, 처음에 없어서 그러기도 했지만은 체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맣게 시작해서 사부작 키워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첨단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뭐예요? 기차? 뭐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은 뭐가 될 것인가를,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가 도래를 했으면은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경쟁해서는 우위를 선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다음 비즈니스가 무엇인가? 그게 허브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허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 허브 들어보셨죠? 자전거도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은 자전거 살들이 있죠. 살들이 있어요. 여기를 허브라고 그래요. 여기를. 자, 통신회사가 허브가 됩니다. 자, 여기 통신회사가 있어요. 뭐 KT도 있고 SKT도 있고 뭐 LGT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터미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단말기라고 그랬죠. 그 단말기가 터미널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 허브예요. 허브. 통신회사는 허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서 전 세계로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실험이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도시에, 마을에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쌀도 팔아요. 신발도 팔아요. 이런 하여간 야채도 팔고 빵도 팔고 뭐도 팔고 팔아요. 자, 이 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허브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 신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허브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허브면서도 쌀에 대해서는 여기가 단말기들인 거예요. 터미널들인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재래 형태의 시장에서는 또 자연스러운 마을에서는 이런 것이 형성이 돼 있어서 각자가 다 허브가 되면서 또 터미널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생이 생기는 거예요. 잉여에 의해 가지고 발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쌀 파는 사람 이익 봐요, 안 봐요? 신발 파는 사람 이익 봐요, 안 봐요? 봐요. 그 이익을 가지고 쌀도 사주고 야채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쌀 사고 야채 사고 손해 보는 것 이상을 이 신발 가게를 통해서 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돈을 벌고 이게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이 싱크홀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확 빨아들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빨아들였냐면은 이제 할인 매장 같은 게 빨아들인 거예요. 할인 매장이 하나 섰더니 쌀 가게 망하고 신발 가게 망하고 야채 가고 서점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옷가게도 망하고.
그리고 여기가 전부 뭐가 되냐면은 이제 터미널만 되고 오직 허브는 여기만 되는 거예요. 자, 허브와 터미널로 완전히 양분화돼 버리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 된 것 같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던 나라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마저도 죽어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런데 이 호부는 다시 돈을 풀지를 않아요. 왜? 더 이상 돈 쓸 일이 없어. 이미 충분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각자가 다시 허브가 되는 거예요. 허브가 되면서 터미널이 되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여기에 있지만은 여기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다가 후추를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또 일본에 스타킹이 나와요. 전 세계에다가 파는 거예요. 한국 여자분들 미국 관광 가면 통 사오는 게 아니죠. 예, 스타킹 괜찮다고 사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서 우리가 일본의 다른 유통보다도 더 싸게 팔아. 요게 경쟁력이에요. 일본에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일본에서 생산해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사면은 더 싸. 더 안 싸면 사주겠어요. 뭐 한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팔려요. 한국에 들어오면은 또 제품 경쟁력이 있어서 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브들로 다원화된 허브들로 구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꿈꾸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재래시장에 상생 효과가 있었던 그것을 첨단 기법을 이용하고 기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이제 허브 다원화를 시켜서 상생을 끌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허브 비즈니스, 다원화된 허브 비즈니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허브가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장터예요, 장터.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서로 거래를 하는 장터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장터예요. 그런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한마디로 장마당에 가면은 뜯어먹는 놈이 있어. 자릿세. 그리고 파는 사람한테 자릿세 듣고 또 와가지고 뭐 살려고 하면은 입장료 내라고 그러고 그럼 그 장마당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뜯어먹는 놈들이 많으면은. 거기 갔더니 막 종기료를 엄청나게 받아버려. 을 많이 받아버려. 이러면은 그 장은 제대로 서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터의 운영 비용이 얼만큼 적으냐, 어떤 장터보다도 운영 비용이 적은가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직원 1인당 매출액 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회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인당. 되면은 괜찮은 회사인가? 할인 매장이 약 4억 3천에서 4억 7천 정도가 돼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그럼 우리는 거의 15배 정도 효율을 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비교하면 어떠느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여기 회계하시는 분들 재무제표가 다 이제 공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계 회사들, 미국 MBA가 경영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좋은 인재들이 경영을 잘하고 있겠죠. 그런데 경영관리 비용으로 약 25%를 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평균 40%까지 쓰는 업체도 있어요. 예. 저희는 몇 프로를 쓰냐면은 8.9%를 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택배비를 좀 올렸어요. 택배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쪼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조금 여유 있게 드려라. 그러면은 우리 택배 회사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택배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몇백 원이라도 한 건당 몇백 원씩이라도 더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택배비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갔냐면은 4묶음씩 팔다가 한 묶음씩 파니까 택배비가 더 나가요, 안 나가요? 조금씩 더 나가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 9% 정도. 그런데 여기서 공통으로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은 택배비가 공통으로 빠져요. 여기도 3%가 빠지고 여기도 3% 정도가 빠져요. 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카드 수수료. 뭐 그냥 공통으로 3%씩 뺀다고 칩시다. 사실 여기는 조금 덜 내고 있어요. 왜 그래가지고 덜 내는데, 대한민국에서 단계 회사 언제 망할지 모른다. 저희 실제로 객관적 경영 지표는 트리플 A까지 나와요. 최고의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인데 아직 사회적 인식이 좀 낮다 보니까 뭐 하여간 3%까지. 그러면은 여기는 19%, 저희는 몇 프로예요? 3%. 3%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19% 대 3%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는요, 다른 회사에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세미나 장소를 얻는 거. 다른 회사는 사업자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낸 것은 밥값, 뭐 이런 거. 또 원데이 세미나 같은 데 오면은 밥값도 이렇게 안 내죠. 저기 세종시. 그런데 2,000원짜리 밥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재료비만 해도 3,5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2,000원만 내고 먹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설비비라든가 장소비 따지면은 지금 5,000원, 6,000원, 7,000원 하죠. 밥 한 그릇에. 5,000원짜리도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돈까지 다 이렇게 지불. 아카데미 1박 2일을 하고 나면은 회사가 돈이 남을까요? 적자 날까요? 맨날 적자예요. 몇 천만 원씩. 그걸 보태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3%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6배 이상의 경영 효율. 2배만 해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1.5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1.2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회사들한테서 10% 20% 잘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초인류 기업입니다. 초인류 기업의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비용으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19%를 시장에 뜯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3%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장에 가서 사더라도 이 비용은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애터미를 통해서 사는 것이 더 싸게 맥힌다. 이렇게 되면 절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이런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싼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품은 바로 비교하기가 어렵지만은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비교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팔고 있는 라면 거의 똑같은 거 팔아요. 100원? 아마 100 몇십 원이 할인 매장이 비싸요. 저희가 더 싸게 팔아요. 이번에 또 15% 정도 올려주니까 가격은 그대로 하고 거기서 또 경쟁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결코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당 체계 같은 경우 있죠? 엄청난 경쟁력을